2026년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셨던 분들, 그중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부양가족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연락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 자식들이 부자로 살지만 부모에게 한 푼 갖다 주지 않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양가족 기준 때문에 번번이 신청만 하면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노인들이라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기준도 바뀌었고요. 기준 중위소득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하반기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은 2026년 바뀌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2025년 기준에서는 탈락했지만 2026년에는 기준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2026년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급자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런 영향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히 부양가족 때문에 계속 탈락했던 의료급여입니다.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락되지도 않는 아들, 딸이 있다고 무조건 지금까지 탈락했던 억울한 사람들 다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 각종 급여별 중위소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저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저생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겠다, 자활, 그리고 근로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자, 주위에 보시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있고 차상위 계층도 있는데 이 차이는 또 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위소득 기준 때문에 생기는 차이인데요. 중위소득, 내년부터 바뀌는 중위소득, 뒤에서 조금 있다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더 소득이 낮다라고 판단되느냐, 일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면 차상위 계층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내가 어떤 것을 받느냐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되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에 해당되어야 일단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엄격하다,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여건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2026년 중위소득 기준인데요.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상 기록 중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게 되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 계층이든 신청했을 때 나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기준 중위소득은 뭐냐? 전국에 있는 가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숫자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가구별로 소득을 쭉 정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각종 급여의 기준에 활용되는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속해 있는 가구를 쭉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정했을 때 50등에 위치한 기준, 이 기준의 값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절반 50% 이하에 해당되면 차상위 계층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32%에 해당되면 생계급여, 40% 의료, 48% 주거, 교육급여는 50%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부의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74%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자체가 7.2%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은 내가 7.2%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었던 분들 반드시 2026년에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보시면 1인 가구는 2025년에는 76만 5,444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 256만 4,238원에 정확하게 32% 해당되는 기준인데요. 2025년에는 76만 5,444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82만 556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기준 중위소득 100% 어디에 해당되느냐 일단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입니다. 그러니까 17만 2,225원이 1년 만에 인상되고요. 2인 가구는 419만 9,292원, 3인 가구는 535만 9,036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입니다. 그만큼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급여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6년 가구수 대비 내가 신청하는 급여가 있을 겁니다. 1인 가구만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256만 4,238원 여기에 곱하기 0.32 이렇게 하시면요 생계급여 기준이 나오고요. 의료급여는 곱하기 0.4, 주거급여 곱하기 0.48, 교육급여는 곱하기 0.5 가구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인 가구도 마찬가지 이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82만 556원까지, 2인 가구는 134만 3,773원까지, 3인 가구는 171만 4,892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 이 기준 이하에 계신다면 생계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2인 가구 167만 9,717원, 3인 가구 214만 3,614원, 4인 가구는 259만 7,895원까지입니다. 자,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 48%, 1인 가구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까지, 교육급여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는 324만 7,369원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모든 급여는 이 기준 안에만 들어가면 똑같이 지급받습니다. 금액을 대부분 똑같이 지급받는, 그러니까 정률 지급 방식으로 지급받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인정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차감됩니다. 그래서 최대 82만 원에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1인 가구는 82만 556원이다. 그래서 만약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2026년 소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1인 가구가 76만 원 받던 사람이 2026년부터는 82만 원까지, 그리고 2025년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금액만큼 차이의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의료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 1인 가구 102만 5,695원, 4인 가구는 259만 7,895원인데요. 2025년 이후 정률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6%, 동네에 있는 병원입니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4% 이렇게 정률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검토는 되었지만 결국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들이 너무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2026년에도 그대로 2025년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급여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만약에 똑같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1종과 2종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근로를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1종,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병원 등급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도 바뀌고요. 국가 보장 수준도 모두 바뀌는 겁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모든 병원 아무것도 병원비를 낼 필요 없습니다. 외래 같은 경우에는 1차는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만 내면 되고요. 2종입니다. 1종 외 수급 대상인데요. 이번은 1차, 2차, 3차 모두 10%까지만 지급하시면 되고, 외래는 1차, 2차, 3차 1,000원, 15%, 15%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변경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가족이 능력이 있다면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아예 부양가족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부양능력 유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도 있고 소득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든 없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들, 딸은 부자로 살지만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부양능력 유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료급여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 결정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가족 기준 폐지된 것, 이것은 어쩌면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123만 834원, 2인 가구는 201만 5,660원, 3인 가구 257만 2,337원,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까지입니다. 주거급여는 여기 기준 아래만 해당되시면 모두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는 사람들 그만큼 주거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집값이 싸기 때문에 주거비용 지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17,000원에서 39,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대비 11%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급지 서울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35만 2천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36만 9천원 받습니다. 2급지는 30만 원 받습니다.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3급지 24만 7천원 받습니다. 자, 2인 가구인데요. 1급지 41만 4천원, 2급지는 33만 5천원, 3급지 27만 5천원까지, 4인 가구는 57만 1천원, 2급지 46만 3천원, 38만 1천원 이렇게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급여입니다. 만약 교육급여 기준에 해당된다면 문화누리카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50%까지. 자, 그래서 1인 가구는 128만 2,119원, 2인 가구는 209만 9,646원, 3인 가구 267만 9,518원, 4인 가구는 324만 7,369원. 이 금액 이하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3% 인상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2%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8만 7천원 받던 것 50만 2천원, 중학교는 67만 9천원에서 69만 9천원, 고등학교는 76만 8천원에서 86만 원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12% 9만 2천원 늘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6년 바뀌는 각종 기초생활수급비 얼마만큼 금액이 올랐는지, 기준값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어찌되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모든 급여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다고 그냥 내년에도 탈락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6년에는 이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내가 아깝게 탈락했다, 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능력, 유무 이것이 완전 폐지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때문에 안 된다 포기하셨던 분들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